대한민국의 심장이 멈춘 날. 심장 박동 소리와 같은 묵직한 헷갈리며 점점 빨라지는 텅 빈 공장 라인, 분노한 노조원들의 시위 현장, 그리고 당혹스러운 표정의 정치인들의 교차. 여러분, 오늘 아침 마트 영수증 확인해 보셨습니까? 사과 몇 알, 계란 한 판 담았을 뿐인데 14만 원이 찍히는 이 비현실적인 상황.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오늘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이라 불리는 삼성, 현대차, 포스코의 공장들이 한꺼번에 멈춰설 위기에 처했습니다. 대통령 나와라는 팻말을 든 시위대. 충격적인 건 그뿐만이 아닙니다. 노동자들이 이제는 기업 총수가 아니라 이 나라의 진짜 사장을 불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상은 놀랍게도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본인이 직접 만든 법에 의해 본인이 피고인석 같은 협상 테이블로 끌려나가게 생긴 이 기막힌 역설. 도대체 무엇이 대한민국을 이 거대한 혼돈 속으로 밀어넣은 걸까요? 노란 봉투가 찢어지며 불길에 휩싸이는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며 만든 노란봉투법. 하지만 시행단 이틀 만에 전국 400개가 넘는 사업장이 아수라장이 됐고 기업들은 조용히 한국 탈출짐을 싸고 있습니다. 노동자를 살리는 법인가 아니면 대한민국을 안락사시키는 법인가. 오늘 그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던 노란봉투법의 소름 돋는 뒷면과 여러분의 퇴직연금에 닥친 위기를 낱낱이 파헤쳐 드립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대한민국 셔터 내리기 시작했다. 초반엔 아주 낮은 저음의 베이스 루프 10초 후 웅장하고 날카로운 현악기 사운드로 급전한 밤거리의 어두운 공장 전경, 붉은색 사이렌 조명, STOP 문구가 정린 전광판이 빠르게 교차.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이 멈춰 서고 있습니다. 이건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불과 48시간 전까지만 해도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현대차 울산 공장,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로고가 깨지는 효과.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3대 기둥 삼성, 현대차, 포스코. 이름만 대면 전 세계가 아는 이 대표 기업들이 한꺼번에 마비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공장 라인이 멈추고 수출선은 발이 묶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진짜 소름 돋는 건 지금부터입니다. 음악이 순간적으로 멈추고 정적. 그 후 다시 더 강렬하게 폭발. 지금 노조원들이 누구를 불러내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동안은 사장 나와라, 회장 나와라였죠? 아닙니다. 이제는 대통령을 직접 협상 테이블로 불러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노동자들이 대통령을 향해 당신이 우리 진짜 사장이니 직접 나와서 월급 협상하자고 요구하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이재명 사장님 협상합시다. 도대체 어떤 법이 만들어졌길래 대통령이 일개 하청 노조의 협상 대상자가 된 걸까요? 노동자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통과된 그 노란 봉투가 왜 대한민국 경제의 사형 선고가 되어 돌아왔는지,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주식 계좌와 퇴직연금이 왜 순식간에 녹아내리고 있는지, 오늘 그 충격적인 실체를 단 하나도 빠짐없이 낱낱이 파헤쳐 드립니다. 노란봉투법의 기습, 지옥의 문이 열렸다.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일렉트릭 베이스 음과 기계적인 금속 타격음. 2026년 3월 10일 날짜가 적힌 달력이 찢겨나가며 노란봉투법 시행신문. 사건의 발단은 지난 3월 10일이었습니다. 이름은 참 예쁘죠. 노란봉투법. 과거 파업 노동자들에게 시민들이 노란 봉투에 성금을 담아주던 따뜻한 마음에서 유래했다는 그 법입니다. 하지만 시행 첫날
현장에서 벌어진 일은 결코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시행 첫날 마이너스 전국 147개 사업장, 1만 명 동시 다발 교섭 요청. 법이 발효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만 명의 노동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단순히 임금 올려달라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 법의 핵심 독소 조항, 사용자 정의 확대라는 무기를 꺼내 든 겁니다. 쉽게 말해볼까요? 여러분이 현대차 하청업체 직원이라면 이제 여러분의 사장은 하청업체 사장님이 아닙니다. 저기 9만리 떨어져 있는 현대차 본사 정의선 회장이 여러분의 진짜 사장이 되는 겁니다.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 정경위로 수천 개의 화살표가 본사 건물을 향해 집중되는, 상상해 보십시오. 현대차 한 곳에만 협력사가 8,000개가 넘습니다. 이 중에서 단 10%만 우리도 현대차 사장과 직접 대화하겠다고 나서면 어떻게 될까요? 1년 365일 현대차 임원들은 공장을 돌리는 게 아니라 하루 2번 이상 노조와 교섭만 하다가 해가 저물게 됩니다. 경영은 마비되고 생산 라인은 멈추는 겁니다. 음악이 한층 더 무겁고 날카로워짐. 그런데 진짜 기습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손해배상 입증 책임의 전가입니다. 예전에는 노조가 공장을 때려 부수면 그 피해액을 노조가 책임져야 했죠? 이제는 다릅니다. 기업이 일일이 누가 어느 기계를 몇 시에 부쉈는지 완벽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복면 쓰고 기계를 부수는데 그걸 어떻게 입증합니까? 사실상 마음 놓고 때려 부숴도 돈 안 물어내도 된다는 면죄부를 준 셈입니다. 파손된 사무실 집기와 멈춰버린 로봇 팔에 정치권은 말했습니다. 노동 약자를 위한 법이라고.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기업들은 이제 사람 대신 로봇을 들여오고 있고 신규 채용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노동자를 지키겠다는 법이 역설적으로 노동자의 숨통을 조이는 기습이 된 겁니다. 과연 이게 상생입니까? 아니면 대한민국 경제에 던진 시한폭탄입니까? 이재명의 딜레마, 내 발등을 찍은 부메랑.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 발표 영상과 현재 노동계 시위 현장의 대통령 소환 요구를.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골 때리는 상황입니다. 정치가 얼마나 아이러니한지 보여주는 완벽한 장면이죠. 이 법 누가 밀어붙였습니까? 네, 바로 지금의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 전부터 노란봉투법을 노동존중사회의 상징이라며 치켜세웠고 시행 첫날엔 축사까지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축사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아주 황당한 일이 터졌습니다. 부메랑이 된 노란봉투법 마이너스 대통령이 진짜 사장이다. 민노총 산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조가 광장에 모여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의 진짜 사장은 장관도 아니고 공공기관장도 아니다. 예산권과 인사권을 쥐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당신이 진짜 사장이다. 그러니 직접 나와서 우리랑 월급 협상하자. 자,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만든 논리에 이재명 대통령이 갇혀버린 겁니다. 정부는 당황했습니다. 노동부는 부랴부랴 상징적인 요구일 뿐이라며 선을 긋고 있죠. 하지만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됩니까? 대기업 회장들한테는 하청의 진짜 사장이니 책임져라라고 법으로 강제해놓고 정작 국가의 주인인 대통령은 나는 사장 아니야라고 발을 뺀다? 이건 내로남불의 끝판왕이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만약 대통령이 협상을 거부하면 본인이 만든 법의 취지를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 된다고요. 청와대 용산 정경과 그 앞을 가득 메운 시위대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 앞에는 두 가지 지옥문이 열렸습니다. 노조의 요구대로 협상장에 나가 국정을 마비시키느냐, 아니면
본인이 만든 법을 사실은 현실성 없는 법이었다고 자백하며 고개를 숙이느냐. 여기에 야권은 거 봐라. 우리가 뭐라고 했느냐며 파상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협치를 외치던 대통령의 입에선 비명이 터져 나오는데 정작 그 목에 밧줄을 건 건 바로 본인들이었습니다. 씁쓸한 표정으로 혀를 차며 남의 집 담벼락 허물라고 만든 망치가 알고 보니 자기 집 기둥을 때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 정치적 코미디의 결말, 여러분은 감이 오십니까? 멈춰버린 국회, 법치주의가 쓰레기통에 버려졌다. 격렬한 드럼 비트와 함께 긴박한 뉴스 속보. 과거 국회 본회의장에서 여야 의원들이 고성을 지르며 대치하는 영상과 거부권 행사 뉴스 타이틀이 빠르게. 현장이 전쟁터라면 국회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법을 향해 왜 그토록 수차례 거부권을 행사하며 끝까지 막아섰는지 말입니다. 당시 국민의힘과 윤 정부는 경고했습니다. 이 법은 자유시장 경제를 파괴하고 법치주의를 실종시킬 사약이 될 것이라고요. 하지만 민주당은 뭐라고 했습니까? 협치할 줄 모른다. 노동자를 탄압한다며 기어코 이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윤석열의 경고 vs 이재명의 강행 결과는 경제마비. 자, 법이 시행된 지금 국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여당은 이제 속이 시원하냐며 파상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사장이라고 부르는 노조의 앞마당이 된 나라. 이게 당신들이 꿈꾸던 나라냐는 겁니다. 반면 민주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겉으로는 대화로 해결하자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대화로 해결될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는 게 문제입니다. 더 심각한 건 법치주의의 실종입니다. 법이란 게 뭡니까? 누가 사용자고 누가 노동자인지 명확해야 지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대형 로펌조차 이 법은 해석이 안 된다며 고개를 저어요. 모든 노사 갈등이 대화가 아니라 법원으로, 노동위원회로 달려갑니다. 전문가들은 이걸 노사관계의 사법화라고 부릅니다. 기업은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재판을 하러 다니고 노조는 일터가 아니라 법정에 살게 된 겁니다. 법원 앞을 가득 메운 기업인들과 노조원들의 대조적인 모습. 야권에서는 이 상황을 두고 입법 폭주가 낳은 괴물이라고 비판합니다. 정치가 갈등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법이라는 이름으로 갈등을 무한 복제하고 있다는 거죠. 국회는 멈췄고 법은 걸레짝이 됐습니다. 이 혼란의 비용, 결국 누가 지불하고 있을까요? 여야가 서로 내탁 공방을 벌이는 사이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카메라를 매섭게 쳐다보며 법치주의가 실종된 나라에 투자할 바보 같은 자본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국회는 정치가 아니라 재앙의 발원지가 되어버렸습니다. 현대차 임원실 습격,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긴박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심장을 조이는 빠른 테크노 비트. 흐릿한 CCTV 화면 느낌의 연출, 깨진 유리창, 아수라장이 된 사무실 사진이 빠르게 지나감. 정치권이 말장난 같은 논쟁을 벌이는 사이 현장은 이미 무법지대로 변했습니다. 최근 현대차 아산 공장에서 터진 이 사건, 뉴스에서 짧게 보셨겠지만 그 실체는 훨씬 더 충격적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근무 시간에 마음대로 공장 밖을 나가는 직원들에게 사측이 나갈 때 이름은 적고 가라고 요구한 게 전부였습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회사의 근태 관리죠? 근태 관리 요구했을 뿐인데 돌아온 건 사무실 파괴. 그런데 노조의 반응이 가관입니다. 이걸 현장 탄압이라 규정하더니 노조 간부들이 임원실로 들이닥쳤습니다.
단순히 항의하러 간 게 아닙니다. 집기를 집어던지고 컴퓨터를 부수고 화분을 박살냈습니다. 공포에 질린 임원들이 뒷걸음질 치는 사이 사무실은 순식간에 폐허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소름 돋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들이 이렇게 당당하게 폭력을 휘두를 수 있는 믿는 구석, 그게 바로 노란봉투법이라는 겁니다. 예전 같으면 기물 파손과 업무 방해로 수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겠죠. 하지만 이제는 노란봉투법 때문에 사측이 손해를 입증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됐습니다. 누가 던졌나? 개별적인 가담 정도가 얼마냐? 이걸 회사가 일일이 증명해야 합니다. 복면 쓰고 단체로 몰려다니는데 어떻게 증명합니까? 결국 기업은 수억 원의 피해를 입고도 벙어리 냉가스 말듯 구석에서 눈물만 닦고 있는 겁니다. 기업은 죄인이 아닙니다라고 적린 작은 팻말과 대비되는 거대한 노조 깃발.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제는 기업이 사업부를 매각하거나 공장을 이전하려고 해도 노조가 누구 맘대로 파느냐며 드러눕습니다. 경영상의 결정조차 교섭 대상이라며 발목을 잡는 거죠. 현대차뿐만이 아닙니다. 하나오션, 조선소, 건설 현장, 곳곳에서 진짜 사장 나와라며 공사를 중단시키고 점거 농성을 벌입니다. 이게 우리가 그토록 원하던 노동 존중 사회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목소리 크고 주먹 센 사람이 이기는 정글입니까? 한숨을 내쉬며 법이 폭력을 막는 방패가 아니라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을 지켜주는 갑옷이 되어버린 현실. 이 숨겨진 이야기들이 하나둘 드러날수록 국민들의 마음속엔 분노가 차오르고 있습니다. 폭발하는 민심, 내 지갑 털어 노동잔치 하나. 텅 빈 지갑을 보는 시민, 마트의 비싼 물가표, 급락하는 코스피 지수 그래프가 빠르게. 자, 정치권과 노조가 진짜 사장 찾기 놀이를 하는 동안 우리 평범한 국민들의 삶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경기도에 사는 61세 김 씨의 영수증을 한번 보시죠. 삼겹살 한 팩, 사과 몇 개, 계란 한 판 담았는데 14만 3천 원이 찍혔습니다. 김 씨는 영수증을 2번, 3번 다시 받습니다. 눈을 의심한 거죠. 이게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마주한 현실입니다. 마트 영수증 14만 원의 공포. 그 배후에 노란봉투법이 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아니, 노조가 파업하는 거랑 내 장바구니 물가가 무슨 상관이냐? 고 말이죠. 여러분, 상관이 아주 큽니다. 기업들이 수천 번의 교섭과 파업 리스크에 노출되면 그 대응 비용은 어디로 갈까요? 맞습니다. 결국 상품 가격에 고스란히 반영됩니다. 게다가 기업들이 파업이 무서워 국내 공장을 닫고 해외로 떠나버리면 우리 아이들의 일자리는 증발합니다. 소비는 줄고 물가는 오르는 최악의 늪, 스태그플레이션의 문턱에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음악이 멈추고 심각한 경고음. 더 무서운 건 여러분의 퇴직연금입니다. 지금 주식시장 한번 보십시오. 코스피가 왜 이 모양일까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자고 일어나면 법이 바뀌고 노조가 공장을 점거해도 손해배상도 못 받는 나라에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삼성, 현대차 주가가 흔들리면 그 기업들에 담긴 여러분의 국민연금, 퇴직연금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곤두닥질 칩니다. 결국 노조원들이 노란 봉투를 받는 동안 국민들은 빈 봉투를 쥐게 되는 겁니다. 수익률 마이너스 15%라고 적힌 모바일 뱅킹 화면과 한숨 쉬는 노인의 모습. 인터넷 커뮤니티는 이미 폭발 직전입니다. 연예인 이효리 씨가 노란봉투법 지지할 때는 멋있어 보였는데 지금 내 지갑 거덜나는 거 보니 정신이 번쩍 든다는 비판부터 기업 다 떠나면
우리 뭐 먹고 사느냐는 절규가 쏟아집니다.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 법이 정작 평범한 노동자들의 노후를 갉아먹고 있는 이 아이러니. 국민들은 이제 누구를 위한 법이냐며 분노의 화살을 쏘아 올리고 있습니다. 카메라를 향해 단호하게.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죠? 하지만 민생은 생존입니다. 생존을 위협받는 국민들이 등을 돌리는 순간 그 정치는 끝난 겁니다. 앞으로 벌어질 정치 변화, 거대한 정계 개편, 누가 살아남을 것인가. 웅장하면서도 미스터리한 분위기의 심포니, 긴박한 시계 초침 소리. 여야 대선 주자들의 얼굴이 체스판 위에 놓인 듯한 시지, 깨진 여의도 국회의사당 돔 형상.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할 시간입니다. 이 노란봉투법이라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후 대한민국 정치 지형은 어떻게 바뀔까요? 이건 단순히 법 하나가 시행된 수준이 아닙니다. 여야 모두에게 정치적 생사가 걸린 거대한 정계 개편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노란봉투법, 차기 대선판을 뒤흔드는 독배가 될 것인가? 먼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입니다. 지금은 노동계의 지지를 얻은 것 같아 보이겠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민생 파탄이라는 부메랑을 맞게 될 겁니다. 마트 물가가 치솟고 퇴직연금이 거덜나기 시작하면 중도층은 급격히 이탈합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법 수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명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정부는 대통령을 사장으로 부르는 노조의 요구를 어떻게든 피하려고 개구멍을 찾고 있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내로남불 프레임, 이게 차기 선거에서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될 겁니다. 분위기가 바뀌며 반격의 서막을 알리는 강렬한. 반면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은 이 혼란을 역전의 발판으로 삼으려 할 겁니다. 우리가 경고하지 않았느냐, 윤석열이 옳았다는 목소리를 키우며 기업과 중산층을 결집하겠죠. 하지만 단순히 비판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법이 파괴한 시장 경제를 어떻게 복구할지 대안을 내놓지 못하면 그들 역시 심판의 대상이 될 겁니다. 결국 앞으로의 정치는 누가 더 유능하게 이 경제 파국을 수습하느냐의 싸움이 될 겁니다. 제3지대의 부상 혹은 기존 정당의 분열을 암시하는 전문가들은 조심스럽게 예측합니다. 노사 갈등이 극에 달하고 경제가 수축하는 국면에서 기존의 거대 양당 체제가 무너지고 새로운 세력이 당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요. 노동자도 기업가도 국민도 모두가 피해자가 된 이 상황에서 제3의 길을 제시하는 인물이 나타난다면 대한민국 정치판은 그야말로 핵폭탄급 정계 개편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노란봉투법은 시작일 뿐입니다. 이 법이 불러온 파도가 여의도를 덮치고 나면 우리가 알던 정당들의 간판은 완전히 바뀌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누가 이 거친 파도를 타고 살아남을 것이라 보십니까? 청구서는 이미 발송되었습니다. 텅 빈 공장의 조명이 하나둘 꺼지는 모습과 대비되는 새벽을 여는 마트 상인들과 출근하는 시민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는 노란봉투법이라는 예쁜 이름 뒤에 숨겨진 대한민국 경제의 서글픈 자화상을 보았습니다. 노동자를 지키겠다는 선한 의도가 어떻게 일자리를 없애고 기업을 내쫓으며 결국 여러분의 퇴직연금까지 갉아먹게 되었는지 말입니다. 정치는 멀리 있는 것 같지만 그 결과는 여러분의 식탁 위에 가장 먼저 도착합니다. 14만 원짜리 영수증이 마이너스가 찍힌 연금 계좌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누구의 잘못인지를 따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현실을 직시하는 사람만이 내 노후를, 내 가족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대한민국의 내일을 만듭니다.
노란봉투법이라는 거대한 파도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파도에 휩쓸려 갈 것인가, 아니면 이를 발판 삼아 더 단단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인가. 그 선택의 열쇠는 정치인이 아니라 바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노란봉투법이 정말 노동자를 위한 법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우리 모두를 위기로 몰아넣는 독약이라고 보십니까? 여러분의 날카로운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목소리가 모여야 정치가 바뀝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진실을 널리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치 긴급 점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